내가 누군지 알아요? 인스타 팔로워가 몇만 명인데 당신들 여기서 일하는 월급이 내 가방 하나 값도 안 될 텐데 감히 나한테 이래요? 당장 매니저 불러요. 이게 고객 응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돈 얼마나 쓰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요구했을 뿐인데 당신이 끼어들어서 방해했다면서요? 이런 명품 매장에서 VIP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뭐든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서서 왜 방해해요? 바람 부는 가을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그날을 아직도 그날의 설렘이 생생합니다. 29에 낳은 외아들 대연이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정혜진, 올해 61,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평범한 주부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 지연이 데려올게요. 처음 뵙는 자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아들 대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30세가 넘은 아들이 아직도 이런 순간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7년 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우리 아들 대연이 회계팀에서 일하며 과장까지 올라간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무슨 호랑이니? 좋은 사람 만났다니 고맙기만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무척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새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늘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돈의 가치와 절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큰 욕심 없이 살았지만 아들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 며느리 본다며? 뭐 살까? 남편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외아들의 결혼은 우리 부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어떨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첫 만남인데 그래도 뭐라도 들고 가야지. 과일이라도 사자. 결국 우리는 고급 과일 세트를 들고 대연이 예약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대연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여자아이.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내 소중한 아들이 좋아하는 지연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미소가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시계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도 감히 사지 못했던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대연이는 행복해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일반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이었지만 왠지 그녀의 명품 시계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연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동기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대연 오빠가 너무 진지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알면 알수록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지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가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그녀의 눈길이 자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갑자기 지연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자 그녀는 우리 네 사람의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아마도 SNS에 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녀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대연이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결혼 예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벌써 예물 이야기라니. 그것도 제게 부탁하다니. 아, 그러니까 대연 오빠가 제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했거든요. 어머님의 안목을 믿고 함께 골라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일단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며느리 될 사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으니까요. 단지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대연이가 좋아하니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 호기심에 지연의 SNS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위 럭셔리 라이프를 뽐내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해외여행. 평범한 사무직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오늘 만난 수줍은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우리 가족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의 시부모님과 첫 만남, 드디어 안정적인 가정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우리 집안의 경제력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어땠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아들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차마 의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았어. 근데 다음 주에 지연이랑 예물 보러 가자고 하더라. 아,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대연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일단 지연이를 더 알아봐야겠다고. 진짜 모습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래. 시간 날 때 같이 가자.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제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통찰력이라는 것을, 사람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요.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오후, 저는 명동에 있는 백화점 앞에서 지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벌써 약속 시간을 10분 넘긴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산을 꼭 쥐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지연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짧은 미니스커트, 그리고 너무 높은 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죠? 너무 죄송해요. 지연이 허겁지겁 다가왔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의 가방이었습니다. 분명히 최근 출시된 한정판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VIP 고객들이 들고 다니던 그런 가방이었죠. 괜찮아.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면서 지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친근한 제스처였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같이 예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이런데 잘 몰라서요. 그녀의 말과 행동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SNS에서 본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모른다니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괜찮아. 근데 그 가방 예쁘네. 무심코 던진 말에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이거요? 지난달에 출시된 한정판이에요. 밤새 줄 서서 겨우 샀어요. 어머님도 명품에 관심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찾은 듯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고객들이 많이 들고 다녔어. 제 대답에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주얼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 사이에서 지연의 눈빛도 함께 빛났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결혼 예물을 보러 왔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말투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점원을 내려다보는 듯한 뉘앙스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일단 최고급 라인부터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연의 당당한 요구에 점원은 깜짝 놀란 듯 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최고급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고급 라인이라니. 그것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요. 마치 일상적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제품인데. 점원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좀 평범해 보이네요. 더 특별한 건 없나요? 점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더 비싼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가격표를 슬쩍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대연이의 몇 개월 월급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예쁘다. 지연이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박힌 세트를 손에 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반지를 끼고 손을 들어 올려 이리저리 비춰보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비싸고 화려해서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예쁘긴 한데 좀 화려하지 않니? 평소에 끼고 다니기에는.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인데 좀 특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연인데, 응. 지금 어머님이랑 예물 보고 있어. 이번에 나온 다이아 세트 있잖아. 그거, 맞아. 내가 인스타에 올렸던 거. 전화 속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지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된 톤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그거 정말 예뻤어. 꼭 그걸로 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가볍게 하다니요. 그것도 전화로 엄마와 상의해서요. 어머님, 저희 엄마도 이게 제일 예쁘대요. 지연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모든 결정이 끝난 것처럼요. 지연아, 이건 너무 비싸지 않니? 대연이 형편도 생각해야지. 제 말에 지연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어머님, 대연 오빠가 저한테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예물 정도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예물 정도는 이라니요. 마치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아,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결혼은 보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야. 순간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빠. 응. 지금 어머님이랑 예물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올 거예요? 대연이가 온다는 소식에 지연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님. 대현 오빠가 지금 온대요. 그때까지 다른 것도 좀 볼까요? 갑자기 순한 양처럼 변한 그녀를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아들 앞에서의 지연과 그렇지 않을 때의 지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 좋아. 대연이 오기 전에 다른 매장들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가장 비싼 제품들만 눈여겨보았습니다. 모든 판매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요. 우리 아들이 과연 이런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욕심이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품 쇼핑을 위한 ATM기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ATM기는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대연이 도착하기 전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지연.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요. 이대로 결혼을 진행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멀었다는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대연이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었어요. 대연이 미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뒤에서 지연이 마치 천사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고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빠. 어머님이랑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예쁜 것도 많이 봤고요. 지연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대연을 향할 때면 온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 대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둘러보는 중이야. 근데 대연아, 잠깐 커피 한잔 할까? 지연이는 더 구경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연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와 아들이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지연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올게. 엄마랑 잠깐 얘기만 하고. 대연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찰나의 분노가 스쳤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그럼 난 1층 가방 매장에서 기다릴게요. 우리는 4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대연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연이가 평소에도 이렇게 명품에 관심이 많니? 대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아, 조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니? 대연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가끔 SNS에 예쁜 가방이나 옷 사진 올리는 정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지연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지연이가 본 예물이 얼마인지 알아? 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야. 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대연아, 엄마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잖니.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많이 봐왔어. 지연이는 너무 사치스러워. 대연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믿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는 평소에 정말 검소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 순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주문한 거 맞아요? 내가 분명히 VIP룸에서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연이 매장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백화점 안을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VIP룸이 다른 고객님께서 사용 중이라.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지연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다른 고객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인스타 팔로워가 몇만 명인데 당신들 여기서 일하는 월급이 내 가방 하나 값도 안 될 텐데 감히 나한테 이래요? 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대연이 불렀지만 지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기 싫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직원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장 매니저 불러. 이게 고객 응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돈 얼마나 쓰려고 했는데.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라이브 방송 시작할 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지 내 팔로워들한테 다 보여줄 거라고요. 지연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지연 씨,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연이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어머, 어머님.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 이거요? 저는 그냥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고. 거짓말 마세요. 이 직원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명품 시장에서는 전 은행에서 30년 일했어요. 진짜 명품과 가짜 명품, 그리고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대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지연이 당황한 듯 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억울해요. 내가 가방 하나 사는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연기였습니다. 분명한 연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매장 직원에게 소리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봐요. 갑자기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과한 액세서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대영군 어머니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전 지연이 엄마예요. 우리 딸이 전화해서 왔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무시했다면서요? 지연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들었어요. 우리 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요구했을 뿐인데 당신이 끼어들어서 방해했다면서요? 이런 명품 매장에서 VIP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뭐든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서서 왜 방해해요? 지연 어머니의 말투에서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지연의 행동과 성격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대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대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지연 어머니가 말을 자르며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우리 딸한테 약속했잖아요. 뭐든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예요? 백화점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대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다른 곳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대연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우리를 따라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두려웠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대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반면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딸이 예물 좀 고급스럽게 하겠다는데. 지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여기 다른 손님들도 있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지연 어머니는 더욱 격양된 표정으로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뭐? 당신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며느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텐데. 그 순간 대연이 탁자를 살짝 내리쳤습니다. 잔들이 흔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대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심이 느껴졌어요. 오빠, 지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연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대연의 말에 지연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방금 백화점에서 본 네 모습. 그게 정말 너야? 대연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보통은 절대 안 그래요. 오빠가 한 번도 못 본 모습이잖아요. 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한 번도 본 적 없어. 근데 엄마는 바로 알아보셨네.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저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알아보고도 아들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봐요, 젊은 사람. 감히 우리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지연 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어요. 저희 딸이 얼마나 인기 많은 줄 알아요? 인스타 팔로워가 10만 명 넘어요. 당신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우리 딸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들을 무시하는 그 말투가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성격이었지만 귀한 내 아들이 무시당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뭐라고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딸은 명품 하나에 1,000만 원도 안 아까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어요. 당신 아들은 그런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지연 어머니의 말에 지연이 당황한 듯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 씨,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농담이죠? 농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 모습들이 내가 알던 지연이가 아니에요. 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연 어머니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당신들, 우리한테 이럴 수 없어요. 예물도 다 골랐는데 우리 딸 마음에 상처 주고 이 자료 물어야 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위자료요. 약혼식도 안 했는데 무슨 위자료인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지연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은행에서 일했다면서요? 돈 많이 벌었겠네. 우리 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어떡할 거예요? 그 순간 대연이 테이블 위에 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드신 음료값은 제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지연 씨가 원했던 예물은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연의 차분한 말투가 오히려 더 강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제발 나 정말 오빠 좋아했어요. 그냥 예물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양보할게요. 하지만 대연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 가끔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네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두고두고 후회할 줄 알아요. 지연 어머니의 소리가 우리 뒤로 들려왔지만 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네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다행이야. 제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올까봐 마음속으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더 일찍 경고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어. 그냥 직감이었어. 은행에서 일하면서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많이 봤거든. 지연이의 그런 모습이 익숙했어. 대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네요. 사랑한다는 감정에 빠져서. 제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넌 결국 진실을 볼 수 있었잖아.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을비가 모든 것을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할까요? 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잠시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대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아들. 평생 함께할 사람은 신중하게 골라야 해. 남편의 담담한 위로에 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렸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겪은 이 아픔이 언젠가는 더 진실된 사랑을 찾는 밑거름이 되길 바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